는 매출도 매출인데 네. 비용단에서 상승이 그러니까 아.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예예. 때문에 게다가 임금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치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추세 속에서 이제 앞으로 2024 년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AI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이 높아져서 고전하고 있는 전통 업종에 해당되는 뭐 자동차든 농기계든 유통이든 이런 곳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이 다음 어떤 스테이지에서 그 산업군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기업이 또 하나가 슈퍼 기업이 돼서 자동차든 농기계든 유통이든 뭐 하나가 급격히 대두되게 되면 나머지 그렇게 전환이 늦어진 기업들은 또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 양극화가 일어날 텐데, 음. 그럼 그런 기업들 어려워졌을 때 선거 앞둔 미국 정부가 뭔가 좀 경기 부양을 하거나 지능에 대한 여러 자금이 지원돼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이것은 또 미국 경제를 계속 지탱하기에는 어려운 요인 아닙니까? 네. 이제 미국 경제 중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를 보고 있으면은 저는 가끔 이게 헛웃음이 좀 나는데 왜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아. 이게 뭐 이렇게 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고 음. 늘어나기만 하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정부가 빚을 새로 낸 빚이 네. 2.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2.6조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GDP의 뭐 한 1.5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중에 한 80% 정도를 만기가 1 년이 안 되는 채권으로 조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급전을 땡겼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1 년이 안 되는 만기로 채권을 빌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곧 만기 올해는 도래하는 거잖아요. 만기가 도래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갚을 수 있냐? 음. 못 갚죠. 올해도.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더 한 번 더 급전을 땡겨서 1 년만 더 연장을 하든지 예. 아니면 좀 더 긴 채권을 발행해서 예. 그러니까 10 년만 빌려줘 이렇게 해 가지고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작년 10월 달부터 인제 연준 그 금리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10 년물 금리가 5%를 찍어서 뭐 7%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상황에서 아니 7%의 예를 들어서 10 년을 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돈을 가급적이면은 싸게 빌려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나 아마 인제 오늘 밤일 텐데요. 오늘 밤에도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돈을 이렇게 빌릴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이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로 빌릴게요."라고 한다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짧게 뭐 "급전을 또 땡겨서 어떻게든 해결할게요."라고 그러면 단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등등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소화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이 뻔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정부 상황 뻔히 아는 상황인데 연준이 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 빨리 내려야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은 연준도 은행이잖아요. 예. 그 은행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 빼기 예금 금리 곱하기 대출하면은 인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왜 대출 금리 올릴 때는 그냥 금방 올리고 예금 금리는 안 올려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연준에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손익계산서 따 보니까 역대급으로 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어. 작년에 연준의 손실을 따져 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음. 왜 손실이 났나? 자기가 금리 올려서. 예. 내줘야 되는 예금 금리는 올라가는데 예. 받을 돈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다시 돌아와서 FOMC 회의에서 3월 달에 인하 같은 동결 뭐 등등 어쨌든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월 1 일로 알고 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요. 그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하 같지 않은 인하를 다들 점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오는 얘기였군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미국의 산업 구조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AI,
디지털 전환 이런 게 발달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시중 은행들의 대부분의 수익원은 이 상업용 오피스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많은 은행들이 인건비니 뭐니 하는 그 고정비 터는 대표적인 수익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재택근무 활성화돼서 큰 사무실 빌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AI 등으로 이제 직원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업용 오피스를 반납하거나 안 빌리다 보니까 이 공실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을 거라고 전망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 터져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위해가 한 번은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마치 방 안에 있는 코끼리와 같다. 네, 그건 뭐예요 또? 여기 지금 이 방에 지금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라고 말한다고 나갈까요? 못 나가죠. 같이 살아야죠. 아.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네.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냥 같이 사는 음.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미국 경기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팩트지만 네. 이것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또 다른 문제여가지고 네. 어쨌든 문제가 되는 애들끼리 법적으로 모여서 해결해라. 우리 음. 뭐 태형건설 이슈 있는 것처럼 문제 있는 애들끼리 니네들이 깎아주든지 알아서 해결해야지 우리까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캔 피셔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분은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실률이 높아서 예.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임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임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정말 긍정론자네요. 정말 최고의 긍정론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물 부분의 우려 사항을 여쭤봤고 이제 AI 요즘 붐이잖아요. 네. 이거를 또 너무 붐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닷컴 버블, 이번에도 AI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과대평가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 하락을 한번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락할 거라는 거는 동일하는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보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더 수 있는 것 올라간다?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진화하는 단계가 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그래서 다 온 것 같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은 AI는 일단 학습을 시켜야 돼요. 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얘가 공부가 끝나면 추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들어오든 PC로 들어오든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기에 다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와야죠. 예. 그런 AI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와서 이제 막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로 오지도 않았거든요. 갈 길이 아주 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AI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볼 것들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AI 버블이 지금 곧 터진다라고 보기에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인더스트리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복잡다기한 그 경제 현상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신의 나의 너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내용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끝곡도 좋은 곡 들려드리려고 많이 들어보는데요. 우연히 옛날 이 추억 어린 곡이 딱 들려지는데 꼭 같이 듣고 싶어서 오늘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